자, 나야. 자, 우리 지금 힘차게 한번 36번부터 40번까지 해봅시다.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걱정이 많이 되는데 몸 추스르면서 그냥 가볍게 좀 들어보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본문 한번 해볼게요. The right to be forgotten. 그 권리인데 잊혀질 권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잊혀질 권리는 권리야. distinct from but related to a righ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구조가 일단은 distinct는 앞에 있는 right를 수식해서 권리인데 distinct 다른 권리란 뜻이지. from 여기 from은 여기는 right로 갑니다. 그래서 이 권리로부터 distinct 다른 권리로 말해. 그러나 뭐 돼 있는 관련이 돼 있는 어디로 이 권리로 관련이 되어 있는 이어서 다르지만 그러나 뭐든 관련이 되어진 권리를 의미합니다. 뭐에 대한 권리? privacy. 사생활 권리로부터 다르지만 distinct 하지만 그러나 related 관련되어 있는 그 권리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라는 거가 나왔고요. 잊혀질 권리가 privacy라는 거와 다르지만 뭐가 다 관련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잊혀질 권리라는 게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지 그냥 감성적인 그런 잊혀질 권리는 아니야.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이제 잊혀질 권리가 있잖아. 우리는 헤어졌잖아. 이런 게 아니고 사법 영역 안에서 있는 실제로 이제 뭔가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가지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배경 지식을 잠깐 공부하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잊혀질 권리라는 게 이렇게 있죠. 네. 옛날에 그 스페인의 어떤 변호사가 여기 보면은 스페인의 변호사가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가 구글에 자기 이름을 어느 날 검색을 했더니 이거 흔치 않아. 구글에 자기 이름 검색하기가 흔치 않은데 검색을 해봤대. 그랬더니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사가 나온 거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1998년도에 연금을 못 내서 집이 경매에 들어갔었던 신문 기사가 검색 결과로 딱 떴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는 형편이 나아졌고 빚도 전부 갚아서 그럼 이제 그런 기사가 거기 나와 있는 게 변호사로서의 자기의 명예를 해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이상은 적절하지 않은 정보라고 판단. 그래서 스페인 정부 부처에다가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원에 검색과 그 기사의 결과 노출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게 이제 자기가 공적 영역으로부터 뭐 되고 싶은 거야. 잊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privacy라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사적 영역이라는 거는 사적인 그 privacy 사적 권리라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잊혀질 권리 좀 어디에 포커싱이 돼 있냐면 이 공적 영역에 그러니까 인터넷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를 조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노출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기사를 삭제하진 않대. 링크는 없애라.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야. 옛날에 써졌던 기사 자체를 없애진 않더라도 연결돼서 사람들이 검색해서 보지는 못하도록 하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구글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잊혀질 권리라는 건 어쨌거나 공적인 미디어 아니면 뭐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던 정보를 없애는 거잖아. 그럼 미디어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글은 우리가 이걸 왜 없애야 되냐. 이거는 우리들이 표현의 자유고 이거를 어떤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거를 정부에서 뭔가 필터링 한다. 이거 없애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쨌거나 이제 자유의 침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5월 13일에 곤잘레스 사건의 최종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 구글 검색 결과에 링크된 거를 결국에는 삭제해라, 링크 삭제해라 이렇게 결과가 돼서 링크를 삭제하게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유가 어떤 공적 영역으로부터 개인이 잊혀질 자유가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보다 조금 선행하게 됐던 그 개인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런 걸 보고 잊혀질 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잊혀질 권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이별 그렇게 나만 생각했나? 그런 이제 뭔가 연인 관계에서 나도 너에게서 더 이상 이제 잊혀질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날 잊어버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퍼블릭한 곳에서 대중적인 아니면은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정보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게시되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삭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거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를 privacy하고 비교를 좀 해놨으니까 privacy 개념을 좀 잡아줘요.
privacy에 대한 권리는 among other things, 다른 것들 중에서 특히 권리야. for information, 어떤 정보에 대한 권리인데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것들. 근데 as a protected, 뭐 돼야 된다고? 보호돼야 한다고, 혹은 personal, 개인적인 것이라고 고려되는 그런 정보들이야.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not to be revealed, 드러내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정보라는 것들이지. 됐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privacy라는 건 굉장히 personal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보인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름으로 아름아름 이렇게 알리거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제 사적인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대조적으로 하면서 잊혀질 권리는 적용이 됩니다. 정보에 that has been, 되어진 것들, 있어진 것들, 어디에? 공적 영역에 있어진 것들에 있어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personal한, 그 privacy는 이제 personal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잊혀질 권리라는 거는 조금 더 어느 영역이다. 그렇지. 얘는 조금 퍼블릭한 영역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잊혀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법 잠깐 보면은 정보인데 고려되는 정보야, 맞죠? 근데 뭐라고 고려되냐면 요렇게 personal하고 protected가 두 개 묶이죠. 뭐 돼야 된다고, 보호돼야 한다고, 과거분사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 투부정사 붙으면서 뭐 되지 않도록, revealed, 드러나지지 않도록 하면서 다시 한번 과거분사가 병렬됩니다. 그리고 수동 의미가 병렬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잊혀질 권리라는 건 적용될 수 있어. 수동태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information 다음에 대절 붙어서 명사를 수식하지.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문장엔 주어가 없이 완전하지 않은 절이라서 관계사 that을 사용했고, 위치까지도 관계사들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what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has been은 이제 있었던 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공적 영역에 있어 왔던 그런 정보에 적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 정보인데 to be forgotten, 잊혀질 정보는 넓게 포함합니다. 권리를 포함해. 어떤 권리냐면 개인의 권리. 근데 그 개인이 어떻게 될 권리? Not to be forever defined, 영원하게 그 정의되지는 않을 권리.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정의되지는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 영원히 정의되지 않는데 뭐에, 정보에 의해서 특정 시기의 정보, 어떤 시간 속에서 특정 시기의 정보가, 아까 전에 곤잘레스 변호사의 의하자면 이제 2010년도에 검색했는데 자기가 예전에 그런 체납을 해가지고 연금을 체납해서 이거를 이제 못 낸 결과로 경매에 붙여졌는 과거의 그 특정 시기의 정보잖아. 이런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 그냥 정보가 계속 남아있어. 그럼 사람들이 검색해보면 와, 저 사람 그때 그런 일을 했네? 2010년에도, 2020년에도, 2030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꼬리표가 붙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원히 뭐 되지는 않을, 정의되지는 않을, 미안합니다. 이거 individual이 아니고요. 이거 individual이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right로 가야 돼요. 권리인데 어떤 권리냐면 영원히 정의되지는 않을 권리,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영원히 정의되지는 않을 권리, 특정 시기의 어떤 정보에서 영원히 정의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다 빚을 다 갚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그 빚을 다 갚았어. 그러면은 그런 기사에 의해서 시달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정의되지는 않을 그 권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동기, for such a right,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하나 동기는 뭐냐면 허락하는 겁니다. 개인이 뭐 하도록, move on, 계속해서 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제 move on 하면 나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인이 과거 일에 좀 얽매이지 말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들의 삶과 함께. 그리고 not be defined, 개인이 뭐 되지 않도록, 정의되지 않도록, 특정 이벤트나 시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나 아니면 좋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사건들이 공적으로 만약에 밝혀졌어. 드러났어. 근데 나중에 내가 이런 일들을 잘 마무리를 했지만 과거에 그 일이 나한테 너무 수치스럽거나 싫어. 그럼 그게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야 되잖아. 나는 그걸 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원히 정의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야. 특정 이벤트나 시기에 의해서 그들 삶 속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좀 허락하려고 하는 것에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주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주어가 있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부터 시작해 to be forgotten이 앞에 있는 right를 수식하고 broadly includes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right 다음에 시작해서 그 권리인데 개인의 권리, not to be forever defined는 앞에 있는 right 수식하는 거여서, 그래서 to 부정사가 이렇게 또 수동으로 나오는 거를 상태에 좀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one motivation for such a right까지 해서 주어인데 그 뒤에 동사가 있고 to allow가 주격 보어로 나오죠. 주격 보어 to 부정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요. to 부정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individuals가 목적어로 나오고 그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붙어있는데 이 목적격 보어는 to 부정사로 fix입니다. 왜냐하면 allow가 항상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가 받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moving 같은 게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계속 나아갈수록 있게 하는 것이고 특정 사건이나 시기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동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것이 has long been recognized. 오랜 기간 동안 인지되어 왔지. 몇몇 국가에서 such as UK라거나 France 같은 곳에서. 근데 여기가 가주어예요. 그리고 여기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심지어 과거에 범죄적인 그 유죄 판결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결국에는 비스펜트, 소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소모돼서 없어져야 해. 있어야 하고 그리고 not continue, 뭐 하지 않아야 된다. 계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 주는 것에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영향 주는 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랫동안 뭐 되었다, 인정이 되었다 해서 가주어와 진주어로 이루어져 있는 구문이죠.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잠깐 보면 대절 안에는 even past criminal convictions까지가 주어고요. should부터 시작해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병렬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면서 수사를 끼고 동사 원형으로 병렬시켜야 돼서 MREs 말고 비동사 원형의 수동태로 그러한 유죄 판결마저도 be spent, 그러니까 소모돼서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얘네가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동사 병렬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나오죠. 여기를 be spent랑 병렬시키려고 continued 같은 과거 분사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동이 아니고 이 criminal conviction, 유죄 판결이 뭐 돼야 된다. 첫 번째로는 spent 쓰여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유죄 판결이 should not continue, 뭐 해서 하는데 영향 조사하는데 능동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spent하고 and를 끼고 여기 과거분사 병렬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개인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인정이 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어떤 범죄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킨 범죄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든 지탄을 계속 받아야 된다 하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도 그 범죄자에 대해서도 과연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 근데 그냥 개인적인 어떤 범죄였어. 범죄 유죄 판결 아까 전처럼 이제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체납을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범법 행위가 저질러졌다. 그랬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차후에 지장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인정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잊혀질 권리라는 법률도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Despite the reason, 이유에도 불구하고 for supporting, 지지하는 그 권리를, 뭐에 대한 권리, 그 잊혀질 것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지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오겠죠. 그 권리,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can sometimes come into conflict, 투쟁에 휘말립니다. with other rights, 다른 권리들과.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그 구글이 아까 전에 항소를 했잖아요. 그 왜 그랬냐면은 이제 누군가의 잊혀질 권리라는 거는 미디어가 표현의 자유를 또 이제 포기해야지 되는 거인 거야. 그래서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다른 권리들과 가끔 충돌을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예외들이 때때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For security, 보안이라거나 아니면 공중의 안전 문제, 안전 이유 같은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former exceptions 주어겠고 때때로 만들어진다 동사가 수동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보안 문제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국가적인 보안 문제에 있어서 해를 끼쳤다. 아니면 공중보건 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누군가가 특정 어떤 조합을 해가지고 먹었더니 그걸로 막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사례를 계속해서 기록해둬야지 사람들한테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끔씩 이런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뭐 하기도 한다. 예외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는 지문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구조도를 살짝 살펴보면 잊혀질 권리 여기죠. 잊힐 권리에 대한 특성. the right to be forgotten 이런 거였고요. 사생활 권리하고 뭐 되지만 구별 distinct 되지만 뭐 있다, related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생활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개념을 좀 잡아줘. 뭐냐면 전통적으로 보호가 되고 개인적으로 것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적인 것들. 근데 대조적으로 잊힐 권리라는 건 어느 영역에 있는 거? 얘는 좀 퍼블릭한 영역에 있었던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좀 알려졌던 사건에 대해서도 아니면 뭐 대중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뭐 매체에 노출됐었던 것들에 대해서 매체에 노출된 기록을 이제 없애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뭐냐면 공적이 있는 영역에 있는 정보에 적용이 되는 거고 잊힐 권리라는 건 그런 공적 정보에 의해서 퍼블릭한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뭐 되지는 않을 정의되지는 않을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생활 권리하고 대조해가지고 이제 잊힐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이제 동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거 왜 하는 건데? 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첫 번째는 개인이 그 자기 삶을 계속해서 move on, 살아나가도록 해주고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이나 기간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는 과거 범죄 유죄 판결조차도 뭐 된다. should be spent 반드시 소모돼야 하고 not continue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때때로 뭐 하기도 한다. 다른 권리와 충돌하기도 해서 뭐 다른 권리와 충돌하는 거야. 그러니까 잊힐 권리를 포기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보라거나 공공보건의 이유에 있어서는 잊힐 권리가 충돌하기도 해서 예외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문이 순배 문제였기 때문에 순배로 다시 안 나올 거라서. 근데 이제 만약 지문 좀 정리해서 기억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첫 번째 뭐였냐면 사생활. 얘기를 좀 해주고 글자 색깔 너무 자극적이네. 사생활 얘기해주고 두 개 묶어서 그 사생활 권리와 비교해서 잊힐 권리가 뭔지 설명을 좀 해줍니다. 얘네들은 좀 공적 영역에 있는 거야. 공적인 거에 의해서 공적 영역에서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동기를 딱 말해줘.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무브온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특정 사건 기간에 의해서 정의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가 중간에 예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때때로 다른 권리에 충돌하기도 해서 공적 예외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잊힐 권리의 특성에 대한 지문이었고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서는 이제 어법줄 쭉 챙겨봤고요. 어휘가 사실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휘 조금만 더 보면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왜냐면 가운데 부분은 사실 겹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스페시픽한 시점의 사건들로부터 이제 정의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ove on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려가서 should be spent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 계속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나 예외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부분들에서 어휘가 조금 중요해 보이고요. 가운데 노란 색깔 부분은 빈칸과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외워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권리가 뭔지에 대해서 그 권리 뭔지에 대해서 딱 설명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권리인데 잊혀질 권리 넓게 포함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 not to be forever defined 영원히 정의되지는 않을 권리 정보에 의해서 특정 시점에 이렇게 외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허락해 개인이 move on 계속해 나가도록 영위하도록 그들의 삶을 그리고 not defined 또 똑같은 얘기 나오죠. 정의되지 않도록 특정 이벤트 사건에 의해서 마지막으로는 심지어 criminal conviction이라 할지라도 should be spent 이게 좋아요. 반드시 소모돼야 하고 계속해서 안 된다. 영향을 주는 걸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 문장 정도로 서술형이나 빈칸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나도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깔끔하게 안 되는지. 네, 이렇게 해서 36번 지문 정리하고요. 3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7번 지문도 재밌어요. 37번 지문은 볼게요. To an economist. 어떠한 이제 경제학자에 대해서 어떤 경제학자냐면 who succeed 성공한 경제학자 in figuring out 뭐 이제 해결하고 알아내는 것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뭘 알아내냐면 개인의 선호 구조를 알아내는 것에서 성공을 한 경제학자에게요. 근데 경제학자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잘하는 사람이냐면 이해하는 걸 잘하는 거지. 즉 이제 figuring out이 이해하는 거니까 이해하는 거. 그 만족, 얻어지는 만족 from consuming one good 하나의 재화를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한 개의 만족이 더 크냐 또 다른 것을 소비한 그 만족감으로 그 만족감보다 더 크냐 그러니까 하나를 좋아하는 거하고 그 다른 하나를 좋아하는 거하고 둘 사이에서 만족감을 얻을 때
그 한 개에서 얻은 게 다른 거를 얻은 거에 대한 만족감보다 더 크냐.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고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선호 구조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는 것을 되게 잘하는 경제학자에게, 일단 다 됐고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은. 경제학자에게 뭐 하는 거, explaining, 설명하는 것이고 동명사 주어거든요. 뭘 설명하냐면 behavior, 행동을 설명하는 거야. 행동을 in terms of changes, 변화와 관련해서. 근데 변화와 관련해서 행동을 그럼 설명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변화냐면 in underlying likes or dislikes. 이건 이제 호불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저에 있는 호불호에서의 변화와 관련해서 행동을 뭐 하는 거, 설명하는 것, 동명사 주어죠. 이게 뒤가 쭉 목적어였고 likes까지가. 그래서 동명사의 목적어였고, 그래서 설명하는 건데 행동을 설명하는 것. 변화에 관련해서 뭐의 변화냐면 그 기저에 있는 호불호에서의 변화에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얘네들한테는 고도로 problematic, 되게 어렵다는 거야. 서술형이 지금 애매하게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한테는 뭘 설명하기가 어렵냐면 호불호에 관해 가지고 호불호의 변화에 따라서 행동을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 얘는 투부정사 주어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것 대절을 하고 이제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주장하는 것 대절을 아기붐, 베이비붐, 애기 되게 많이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the baby bust, 베이비 버스트. 그러면은 이제 베이비붐 애기 엄청 많이 낳는 거죠. 베이비 버스트는 애기들 훅 줄어드는, 그러니까 출산율이 쭉 떨어지는 거죠. 급락하는 거. 근데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면 그 베이비붐과 베이비 버스트가 뭐였다고, 유발됐다라고. increase와 그리고 나서의 decrease, 상승과 어떤 저하에로부터 resulted from, 유발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상승과 이 저하가 뭐냐면 개인의 내재적인 취향, 선호에서의 그 이제 상승과 저하로부터 뭐 된 거, 그 개인적 취향이야, 맞지? 취향인데 뭐에 대한, 아이에 대한 그 취향의 상승과 그 저하로부터 아이 베이비붐과 베이비버스트가 뭐 됐다고, 유발됐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하고, 여기 rather than은 좀 이따가 해석을 하고 places 동사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이에요. 안 하는 게 낫나?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장하는 것인데 대절을 주장해. 뭘 주장하냐면 베이비붐과 베이비버스트. 베이비붐은 이제 아이 많이 낳는 것, 베이비버스트는 아이 안 낳는 건데, 아이를 많이 낳는 것과 아이 그 출생률의 급락, 이 둘 다 뭐 됐다는 거야? 유발이 됐다는 거야. 상승과 저하로부터. 근데 무슨 상승과 저하냐면 대중의 내재적인 취향, 뭐에 대한, 아이에 대한 취향으로부터 베이비붐과 베이비 사회 현상이 뭐 됐다, 유발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둡니다. 사회과학자들을 굉장히 unsound position, 불편한 위치에 두게 된대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봐봐. 아까 전에 뭐였냐면 이 경제학자들 있지. 경제학자들이 뭐가 어렵냐 하면 설명하는 게 어렵다 했어. 그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 행동을 뭐에 따라서 이제 설명하는 거냐면 호불호의 관점에서, 호불호의 변화 관점에서 행동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불호 변화에서 행동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호불호 변화가 뭐였냐면 아이에 대한 호불호가 증감하는 거야. 그에 따라서 출생률이 같이 증감하는 거지. 그러면은 행동은 출생률이고, 그지? 이걸 유발한 게 뭐냐면 이 어떤 호불호의 변화, 아이에 대한 호불호의 변화가 증감, 변화하면서 행동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출생률로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problematic 하다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둔다? unsound position에 둔다는 거죠. 얘가 두 개 이제 겹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잠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출생률의 변화라는 행동이 아이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서, 아이에 대한 그 취향의 변화에 따라서 유발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사람들을 unsigned position에 뒀지. 근데 뭐라고 설명하기보다 rather than, 변화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대가의 변화.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stable preference. 그러니까 선호 자체는 뭐한데? 안정적인데 그런 안정적인 선호의 배경에 대항해서 상대적인 뭐 때문이다. 대가의 차이, 대가의 변화라기보다는 선호의 차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unsound 포지션에 둔다는 거야. 왜냐하면 경제학자든 사회과학자든 뭐가 좋냐면 어떤 수치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니 사회적으로 요새는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라는 식으로 이제 프라이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쉽다는 거야. 근데 프라이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 아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기호 문제다. 기호의 증감에 따라서 유발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불편한 위치에 둔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가격이 아니고 비용이 아니고 뭔가 어떤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테이스트 차이야, preference, 선호 차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such an argument, 그러한 주장은 이제 위의 주장을 받는 거예요. 아까 전에 argue한다 했죠. 그래서 그 주장을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사회 문제나 순서 배경 문제를 푸는 데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신 문제에서는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냥 봐두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about the birth rate, 그 탄생률에 대한 그러한 주장은 까지에서 문장의 주어고요. 여기부터 이렇게 대가로 쳐서 주어고 아마도 equivalent, 동등합니다. 등가예요. to saying, 말하는 것의 등가입니다. 대절이라고. 대절을 말하는 것과 등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equivalent to 하면은 to는 전치사예요. 등가인데 어디에 등가하는 거. 어디에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전치사고 전치사 다음에 ing 동명사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로 쓰면 안 돼? to say로 쓰면 안 되겠지. 말하는 거랑 똑같아. 동명사는 목적어를 받으니까 대절이 이제 목적어로 나오죠. 자, 대시 나오고 뒤에 문장가 어때야 돼? 완전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만 먼저 보면 rise and fall in the mortality까지 주어 could be attributed 해서 수동태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문장 꽉 차게 나왔으니까 대시 나온 거 문제가 없고요. 요 자리에 what이나 which 같은 관계사들을 쓰면 안 되겠죠. 뒤에 문장이 이제 완전하고 우리는 saying에 동명사의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명사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말하는 거랑 똑같다. 어떤 rise and fall, 상승과 저하 in mortality. 그러니까 mortality는 이제 그 사망률이죠. 사망률의 증감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behavior 말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에 또 하나 두 번째 예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인데 이번에는 사망률에서의 어떤 증감이 이제 귀인될 수 있다라는 거. 어디로? 귀인될 수 있다는 거 어디로? 그 increase 증가로. inherent desire, 내재적인 어떤 욕망, 변화, 욕망의 변화 이렇게 돼야 되겠네. 욕망의 변화로 기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for death,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behavior, 그러니까 사망률의 증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즉 행동의 결과가 행동이 뭘로 가냐 하면 내재적인 어떤 열망의 변화가 있더라.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호불호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행동 결과가 호불호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 그 problematic해.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아이가 안 낳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떤 내재적인 테이스트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 stable한 preference, 그러니까 선호가 stable 안정적인데 대가 때문이라기보다는 rather than이지. 그러니까 대가라기보다는 뭐다. 이게 선호야 라고 말하는 거 그거 되게 unsound해지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오는 거 그런 거 뭐랑 똑같냐 말하는 거랑 똑같지. Rise and fall in the mortality. 그러니까 사망률에서의 증감. 요 어떤 행동에서의 변화가 사실 뭐 때문이다. 이것도 내재적인 desire change. 그러니까 내재적인 욕망의 변화야. 이것도 preference 말하는 거지. 선호의 변화야. 죽음에 대한 선호가 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안 죽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내재적인 호불호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좀 불편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행동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의 원인을 개인의 호불호에서 찾는 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꽤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for an economist. for an economist. 그 경제학자들에게 변화라는 거. 수익과 그다음에 대가에서의 변화. rather than change. 뭐라기보다는 in taste. 그러니까 선호. 여기서는 preference라는 단어로도 나왔고요.
parentheses라거나 아니면은 또 뭘로 나왔냐면 위쪽에 있었던 desire, 욕망 이런 단어로 나왔고 또 마지막 아까 제일 앞에서는 likes and dislikes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호불호라고 딱 했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취향에서의 변화 아니면 선호, 욕망, 그건 호불호라기보다 뭐라고 하는 게 그냥 경제적인 것 때문에서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birth rate. 이 탄생률에. 그래서 경제학자한테는 사실 이런 거거든. 경제학자들은 모든 것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뭐 인컴 수입이라거나 대가라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호불호 관점에서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컴이 뭐 할 때, 올라갈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를 원해야 돼. 맞죠? 그리고 혹은 as you read the letter 나중에 네가 보듯이 more satisfaction derived from child 애로부터 막 만족감도 더 커져. 심지어 그들의 내면적인 desire for children 그 아이에 대한 욕망은 뭐 할지라도 똑같을지라도 이런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이나 대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내재적인 욕망이나 선호 호불호는 똑같지만 그치만 아이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마음이 더 커질 거야. 뭐 하면 수입이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 behavior 여기서는 출생률도 나왔고 사망률도 나왔습니다. 맞죠? 이러한 행동의 원인을 뭐에서 찾는 거 감정적인 호불호, desire, preference, taste 이런 선호로부터 찾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분석하기가 쉽다 안 쉽다? 쉽지 않다. 이 사람들한테 뭐가 쉬워? 인컴, 프라이스, 대가 때문이야. 경제적인 측면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질문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주제도 좋습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호불호 기반으로 행동 변화 설명하는 것이 것의 문제점. 이거 어려움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법도 좋아요. 어법 잘 봐놓고 어법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설명 안 한 부분 뭐 satisfaction 다음에 나온 요 개인들은 이제 satisfaction이 주어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사로 이제 게인드 게인드가 있지만 얘가 동사로 나오려면 뒤편에 목적이 있어야 돼. 얻었다 목적어를. 목적어가 없다 만약에 그럼 이때는 과거 분사가 되고 얻어진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 없으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가고 어떤 만족감인데 얻어지는 from consuming one good 하나의 어떤 굿즈 재화를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이 더 큰가 그것보다 여기 대신 이제 대로브 도주오브 많이 나오거든요. 앞쪽에 있던 다른 것에 그것보다인데 이 satisfaction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 나와야 되고 도즈가 나오면 틀려요. 앞에 있는 satisfaction 받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 동명사 주어였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거든요. 주어 동사 수일치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 어법이 괜찮아서 잠깐 보고 갈게요. 설명하는 것, 행동을 설명하는 것, 변화의 관점에서 근데 그 뭐의 변화냐면 그 기자에 깔려있는 호불호에서의 변화와 관련해서 행동 설명하는 것이 보통 되게 문제적이고 어렵다. 동명사 주어 있고 여기 수일치하는 거 잘 봐놓고 to argue도 지금 to 부정사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places 여기서 붙거든. 여기 to argue 그 다음에 여기 places 동사 이렇게 붙지. 뚝 떨어져 있는 주어 동사 수일치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좋습니다. 왜냐면 dislikes 앞에도 s 여기 places 앞에 preferences s 복수 형태가 다 나오고 있어서 수일치 똑바로 해줘야 되는 케이스라서 어법 문제 충분히 나올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 커마 찍고 that 이것도 있지. 이거 우리 커마 찍고 위치 너무 쓰고 싶잖아. 근데 이건 지금 관계절로 나온 게 아니고 to argue의 뭐다? 목적어거든. 그래서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명사절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지금. 얘가 관계절이 아니야. 명사절 동그라미고 관계절 X거든. 이 관계절이 아니니까 대를 써야 되는 거지. 관계절이 아니니까 위치가 된다 안 된다. 커마 찍고 위치인데 커마 찍고 위치가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문제 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대자란을 좀 뜯어보면 baby boom and baby bust가 있고 주어가 병렬했고요. resulted from이라는 게 나오는데 resulted in이랑 resulted from이랑 둘 다 해석이 수동으로 되는데 얘를 수동태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be resulted 해서 비동사 달고 동사를 수동태로 써버리면 틀립니다. X 된다는 거.
그래서 resulted from이 맞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뭐 rather than 나오고 쭉 동사 병렬 시키는 거. 커마 찍고 나왔지만 동사를 주어 동사의 관계를 다 찾아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뒤로 넘어서 equivalent 다음에 to ing 하는 거 속지 않도록 equivalent 다음에 to ing 그 다음에 대짤 받는 거. 동명사의 목적어로 명사절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ise and fall 주어에 could be attributed 동사 수동태 그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뒤로 쭉 완전하게 이어지니까 what이랑 which를 쓸 수 없겠고 마지막에 affect 쓰는 것도 지금 주어 동사 쭉 떨어져 있는 거야. changes 주어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제 앞에 있는 changes를 수식하고 taste 뒤편에 붙어 있는데 여기 커마 찍고 affect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붙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커마 찍고 나왔다고 분사를 쓰지 않도록 왜냐면 changes 주어에 동사로 붙는 떨어져 있는 주어 동사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좀 봐두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법도 무척 괜찮습니다. 어법 좋고요. 어휘도 좋기 때문에 어휘도 다시 한번 보겠어. 어휘 봐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어떤 사회 현상, behavior, 행동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내재 기저에 깔려 있는 호불호에 관련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다. problematic, 문제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대중의 무엇 때문에 내재된 어떤 취향 때문이야라고 말하면 이제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내재적 취향 때문이야 뭐 아니고 상대적인 비용 같은 것 때문이 아니고 근데 이제 뭐에 반하는 취향은 뭐 돼 있는데 스테이블하게 남아있다는 거라고 말하기 대신에라서 여기는 스테이블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위쪽 계속해서 다른 데서는 지금 preference나 선호나 테이스트 같은 게 계속 변동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스테이블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rather than 역접점 결사를 끼고 있기 때문이지. rather than이랑 붙어야 되니까 rather than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것이 이거 뭐뭐가 아니라니까 뭐뭐라기보다는이니까 스테이블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여서 여기는 스테이블이 이렇게 반대 어휘로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면 unsound 불편해진다 괜찮고요. 말하는 거랑 등가야 equivalent 단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인된다 요거 attribute도 좋고 영향을 미친다 affect도 좋아서 어휘 attribute까지 단어가 더 좋거든요. 어휘도 잘 챙겨가고 서술형도 좋습니다. 서술형 마지막으로 어디 보냐 하면 여기 볼게요. 설명하는 거. 주제문이에요. 여기는 그냥 behavior 행동을 설명하는데 변화와 관련해서 기저에 깔려있는 호불호 변화에 관련해서 그거랑 관련지어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얘네들한테 problematic 어렵다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요거는 이제 필자가 왜 그게 어려운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경제학자들한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뭐랑 관련하냐면 사실상 요거 인컴이나 prices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경제학자들에게 맞지? 경제학자들에겐 관련해서 이거 인컴이나 prices 와 다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건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아래쪽 얘기는 이제 위에서는 계속해서 그 행동을 사람들의 호불호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사람들한테 어렵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다 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이들을 더 많이 원할 거야. 심지어 뭐 하더라도 욕구는 뭐 하더라도 same 똑같지만 아이를 원할 거야 하는 게 지금까지 읽던 내용이랑 반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빈칸 출제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빈칸까지 잘 물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도 잠깐 보고 갈게요. 37번 경제학에서 호불호 변화를 기반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의 문제점, 어려움 점 이런 거. 첫 번째,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이 부분 사실 날려도 상관없어요.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호불호 관점에서 관점 행동을 이게 왜 이래? 행동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비붐이나 그 후에 있었던 그 출생률 버스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이비 버스트가 호불호의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하면 불안정한, unsound한 위치에 두게 된다는 거였어. 그래서 such an argument 그런 주장은 뭐랑 똑같냐면 사망률 상승 하락이 죽음에 대한 내재적 욕구 변화에서 attributed 기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경제학자는 전부 다 뭐냐면 기호의 변화라기보다는 다 요거기 때문에 물가나 변화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잔여를 원해.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발생했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그러면 내재적 욕구는 다 뭐이지만 same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빈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38번. 38번은 항영양소에 관련된 지문이고요. 항영양소 뭐냐면 anti-nutrients라는 건데 이게 내가 anti-nutrients가 뭔지 좀 설명을 해봤거든? 설명을 좀 봤거든? 근데 anti-nutrients가 이제 항영양소인데 이게 야채에 많대. 야채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anti-nutrients는 말 그대로 항영양소라고 해서 영양소가 뭐 이제 흡수되거나 이런 걸 막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양소 흡수가 뭐 좀 잘 안 돼.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뭔가 사람들한테 특정한 포이즈닝, 그러니까 심각한 중독까지는 아닌데 뭐 배탈을 낸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거야. 그런 영양분들을 우리가 anti-nutrients라고 하는데 이런 게 야채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야. 야채에 왜 많이 들어있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랑 동물들이 야채를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야채들이 자기가 이제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간이랑 동물들한테 착취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영양소를 막 이제 섭취가 잘 안 되도록 만든다거나 배탈 나게 만든다거나 맛이 좀 없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내 생각에는 그 막 고추가 굉장히 매워진 거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도 일종의 다 이런 anti nutrients의 작용이었겠지. 그래서 인간의 동물들이 자기들을 막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항영양소적 anti nutrients 성분을 막 자기들이 진화를 거듭해서 만들어냈다는 거. 그게 anti nutrients입니다. 됐나요? 네, 맛이 엄청 더럽게 없거나 아니면 먹으면 꼭 배탈 난다거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오이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도 다 이런 anti nutrients일 것 같아요. 맛이 없으니까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나는 그래. 나는 오이를 안 먹는 사람이라서 오이를 잘 안 먹게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고추가 너무 맵다거나 그리고 영양소를 잘 섭취를 안 하게 하다가 배탈이 막 난다거나 이런 고수 이런 것도 그런 거니까 그런 이제 성분들을 보고 anti nutrients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자연 세계에서 만약에 동물이 소비하면 어떤 식물을 근데 뭐가 있는 식물이냐면 가지고 있는입니다. 맞죠? 이거 뭐뭐와 함께 아니에요. 뭐뭐가 있는입니다. 있는. 충분한 anti nutrients, 충분한 항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을 먹으면이에요. 충분한 그 anti nutrients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A enough to be로 봐야 되거든. A 하다 이렇게 바꾸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충분한 뉴트리언트 가지고 그 항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B 할 만큼, 만들 만큼, 그것이 느낄 만큼 unwell. 좋지 않다라고 느낄 만큼 여기서 it은 이제 animal이 말하면 되는 거겠지. 그 동물이 느낄 만큼이야. 뭔가 이거 좋지 않다. 라고 느끼게 만들 만큼 충분한 양의 anti-nutrients 가지고 있는 식물을 먹으면 그 동물은 won't eat that plant again. 다시는 안 먹을 거야. 맞지? 딱 먹었는데 배 막 사 아픈 거야. 그러고 나면 그 식물 다시 먹는다 안 먹는다. 잘 안 먹는다는 거죠. 그때 그 식물에게서 작용되는 게 anti nutrients. 그 사람에게서 뭔가 이제 그 동물에게서 unwell, 좋지 않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요소가 항영양소겠죠. 직관적으로 동물은 또한 알고 있어. to stay away. stay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한 식물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바로 알지. 이렇게 돼 있고 years에서 첫 번째 주어고 of evolution. 진화의 그 시간들 그리고 정보 being passed down. 이제 pass down 하면 이제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전수되어 내려져 온 그런 정보. 하고 주어 2번. 그래서 진화의 그 시간들과 전수돼 내려온 그런 정보가 created 만들었어. 이러한 내재적인 어떤 intelligence 지능을 만들었어.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특정한 식물을 안 먹는 거야. 저거 맛이 그지 같아. 아니면은 다 먹어. 저거 먹으면 맨날 배 아프더라. 아니면 맨날 이제 막 복통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기피하게 되는 거죠. 진화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이 정보가 서로 이제 패스 다운 전수가 딱 되면서요. 그게 결국에 뭐로 굳혀지냐면 이걸로 굳혀지는 거죠. innate intelligence
내재적인 지능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때 innate는요, 단어를 조금 나중에 정리 다시 해줄게요. 이걸로 합니다. 그리고 this intuition, 이 이제 직관은 그러나 not just seen in animals, 동물에게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연결사 봐둘게요. 그러나 동물에게서 보이는 것은 아니야. 자, 요런 게 사실 순배 문제에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위쪽에서는 동물한테만 있는 척, 근데 그러나 역점 연결사 주고 동물한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주체가 바뀌어야 되겠지. 누구한테 있는 건지. 순배 문제를 가를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지만 순배 문제로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문사 문제로 이미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논리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스루하고 연결사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치만 이게 동물에게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뭘 보냐면 어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enough to be인데 여기서는 근데 A는 없네요. 충분한이고 그냥 그 뒤에 투부정사만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들 만큼이고 it은 뭐 가져 진주는 아닙니다. 여기 animal 받아가지고 진짜 들어오는 it 그 대명사였고요. 그 다음에 feel은 형태가 이제 make 때문에 이렇죠. 사역 동사 목적격 보호는 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to feel이라거나 feeling이라고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직접 느끼는 겁니다. 이 둘 관계가 능동이거든요. 그래서 felt도 안 되는 거죠. felt는 수동일 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feel이 와야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은 information 다음에 이제 명사가 있었고요. ing가 나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그냥 분사 흔한 형태예요. 근데 그 분사가 BPP 형태로 수동으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원래는 뭐뭐 하는 이잖아요. 근데 수동으로 전수되는 이라고 수동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created가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being passed down 하는 뭔가 ed 형태와 ed 형태 겹치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ed라는 것. 이거는 이제 명사 수식이고 여기는 동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is not just seen 하면 이제 수동태 형태 동사까지 봤죠. 이렇게 인투이션과 스위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동물한테만 보이는 건 아니야 하고 이제 인간한테도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Have you ever wondered? 너 궁금한 적 있니? 왜 대부분 아이들이 hate vegetables, 야채 싫어하는지 본 적 있니? Dr. Stephen Gundry 이 사람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As part of our genetic programming 정의를 했대요. 이거를 뭘로 정의했냐면 우리의 유전적인 프로그래밍의 어떤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hate vegetable 야채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야채 싫어하는 걸 유전적 프로그래밍으로 봤다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들의 inner intelligence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보니까 야채를 안 먹잖아 어렸을 적에. 아이 띡! 막 이렇게 해서 안 먹잖아요 야채를 잘.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애들도 야채에 대한 그런 이제 내재적인 본능적 그런 지능이 생긴 거야. 프로그래밍이 됐다는 거죠. 왜 근데 굳이 왜 야채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하면 항영양소, 엔티뉴트리언스라는 것이 야채들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들이나 동물들은 스스로 방어를 하고 공격도 할 수 있잖아요. 항영양소를 내 몸에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나를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항영양소로 이제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먹을 바로 딱 때린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강냉이를 바로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야채들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 거기 딱 심겨져 있잖아. 야채들은 팔로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냐 몸에 엔티뉴트리언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베지터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항영양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은 이거 이제 애들이 야채 안 먹는 거를 유전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보셨어요. 우리들의 내재적인 인텔리전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야채들이 are full of anti-nutrients. 그러니까 얘네들이 베지터블들이 anti-nutrients가 많대.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민트 같은 것들도 민트 향이 싸하잖아. 그것도 원래는 그 야채들이 동물이 자기를 못 먹게 하려고 그 향을 일부러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 그 향을 계속 발달시킨 거. 인간이 지독한 게 그거를 근데 입으로 따서 먹잖아. 인간 그걸로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먹고. 근데 그래서 이제 고추 같은 거 매콤한 맛 나는 거, 고수같이 쌉쌀한 맛 나는 거 이런 것들도 원래는 야채들이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동물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그걸 다 향신료로 써버리지. 지독한 인간들이지. 근데 어린 시절에 애들이 고수 같은 거 먹겠어요. 그 고추 같은 거 절대 못 먹겠지. 그래서 근데 많은 야채들이 이제 이러한 항 뉴트리언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의 몸은 tries to keep you away.
계속 노력할 거야. keep away 하면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요. 유지시키는데 away로 유지시키는 거니까 떨어뜨려 놓는 거지. 그것들로부터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 거야. 너가 여전히 fragile, 약할 때에는. 그리고 in development, 발달 중일 때에는 이제 그걸로부터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 거야. 어린 시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한다, 이것을 by making your taste buds perceive.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만들므로써 너의 taste buds, 그러니까 미뢰죠. 미뢰가 뭐 하도록? perceive, 인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맛들을 as bad, 나쁘게, 심지어는 disgusting, 막 약간 구역질나게, 역겹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이런 걸 자꾸 안 먹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채에 뭐가 많으니까, anti-nutrients, 항 물질들이 많으니까 어렸을 적에는 내가 아직 약한 동안에는 나도 이걸 안 먹게 되는 거야. 나도 이게 유전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as you grow and your body becomes stronger, 근데 너가 이제 자라고 네 몸이 stronger, 강해질수록, 여기 ain't enough to be가 다시 나오지, 충분히 강해질 만큼 to tolerate, 뭐 할 정도로, 참을 정도로, 이러한 anti-nutrient, 이러한 항 영양소들을 내가 이제 참을 정도로 강해지면 갑자기 그것들이 no longer taste, 더 이상 맛이 안 나. bad하게 맛이 안 나. before, 이전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구문들을 좀 조금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들만 그렇니?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도 사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단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죠? 그리고 너의 몸이 try to keep away 한 다음에 이제 them, 이걸 볼 겁니다. 이 them은 뭐냐 하면 vegetables를 받아서 들어와서 vegetable로부터 나를 keep away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t does this는 뭐냐면 나를 keep away 시키는 걸 말해요. keep me away, 나를 떨어뜨려 놓는 걸 말합니다. 그런 어떤 물질들로부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본 by ing는 알겠고, make 사역동사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가 perceive로 나오죠. make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그렇죠. make가 원형을 받으니까요. 그럼 여기는 to perceive x, perceiving x,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make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맛들을 bad하게 인지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 disgusting 하다라고. 자, 얘네들 bad하고 disgusting은 전부 flavor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flavor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왜냐면 flavor 수식이니까. 근데 flavor이 disgust 되는 게 아니고 flavor 맛은 우리를 disgusting하게 만드는 거지. 맛은 disgusting하다고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맛과 이 flavor이랑 disgust의 관계를 봤을 때 맛이 우리를 disgust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으로 이렇게 disgusting이 나왔습니다. 뭐 ing랑 막 too disgusting 이런 거 막 주면은 그 택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disgusted도 안 됩니다. 수동이 아니고 이 맛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의 형태로 나와야지 되는 거, 능 딱 박혀야 되고. 그리고 너가 이제 충분히 크고 stronger, 강해지면 충분히 이제 tolerate, 참을 만큼, 여기 to 부정사 붙는 거는 ain't enough to be 때문에 fix 된 거고요. 이러한 항영양소들을 너가 참을 만큼 이제 강해지면 그것들이, 여기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야채들이겠죠. 야채들은 더 이상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as 두 개 나오면요, 여기는 이제 해석을 안 합니다. 뒤에 것만 만큼처럼이라고 해석하는 거였지, 이전만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여기는 taste에 연결돼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냥 they no longer taste bad이었어. they no longer taste bad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그것들은 더 이상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taste는 they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테이스 다음에는 항상 이게 보어가, 주격 보어가 나와야 돼서 형용사가 되고 badly가 x란 말이죠. 이거 x인데,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강조해 주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 as 절로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은 원래 테이스 다음에 주격 보어 역할을 하던 bad가 요 자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 자리 badly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더 이상 맛이 나지 않아, 나쁘게니까 나쁘게 부사 아닌가, badly 넣으면 안 되나? 이렇게 해서 badly를 넣으면 틀리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어법까지 좀 챙겨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도 좋아요. 어휘 보면은 처음에 이제 내가 그런 항영양소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다, unwell, 나쁘게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동물들은 stay away,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근데 이게 동물한테만 그래? 아니, 인간도 그래. 인간도 유전적으로 좀 프로그래밍 된 게 있어. 뭘 좀 처음에 안 먹더라, 인간들이 어렸을 적에.
왜냐하면 야채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야채야말로 그 항영양소로 완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keep me away 시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내가 뭐 한 동안은 fragile, 약한 동안에는 내가 그걸 못 먹도록 해.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이거 하냐? 내 미래가 인지해. 그거가 어떡하다고. disgusting. 역겹다고 인지하고. 언제까지? 내가 그거를 tolerate,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이런 부분들 어휘가 참 좋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재적 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설명되는 이 하단부 문장들은 전부 서술형과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 챙겨가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연결사들 since하고 as 챙겨주고 while도 하나 더 있었네요. 연결사도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연결사 했고 이것도 순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건데 서술형하고 이거 이거다 이거 여기 요거죠. 이거 이제 inner이랑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 innate, 타고난 내재된, inherent, 타고난 내재된 이런 거죠. 이런 단어들은 좀 바꿔 써줄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38번. 그래서 이제 구조도 잠깐 보면은 항영양소, antinutrients죠? nutrients가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는 동물적 직관이 생기더라. 인스팅트가 딱 생기더라. 그죠? 만약 동물이 처음에 항영양소 섭취하면은 다시 안 먹음. 그리고 나서 이제 stay away, 멀리 떨어져 있는다. 이런 단어를 쓰였었고 진화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정보, being passed by 된 정보들이 있었죠. 이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타고난 지능을 만들어. inner intelligence. 저거 먹지 마. 위험해. 하는 만든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이 인투이션이 뭐 하지나 동물에게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A들이 왜 야채를 싫어할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한테 유전적인 지네릭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도 뭐 되는 거야? 내재적으로 내려오는 지능이 있는 거야. 우리는 내적 지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채는 항영산소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약하고 fragile하고 in development 성장 중에 있을 때 몸은 그걸로부터 뭐 하려고 하면 keep away 너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유전적 정보로 쌓이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미래가 이 맛을 역겨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야. disgusting 하다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제 stronger, 강해지고 성장하면 더 이상 그게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쁘게. 이렇게 되면서 지문이 마무리되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하고 39번 해볼게요.